우선 냉장고부터 제가 냉장실부터 확인해 드릴게요. 자, 보시면 우선 냄새가 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선반, 꿀하고 소스류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온갖 식재료가 한데 엉켜있는 냉장고 안. 필요한 재료를 찾으려면 한참 걸리겠네요. 이제 냉장고 열면서 느꼈던 건 좀 냄새가 많이 난다. 그러니까 물건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생각보다는. 근데 이제 냄새가 많이 나서 그러면 상한 음식이 많겠구나. 여기 보시면 선반에 여기 보이세요? 끈적끈적한 거 많이 흘릴 수 있어요. 바쁘시니까 그때부터 청소는 못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도 많이 지저분하지만 실은 세균은 더 많이 있을 거예요. 냉동실은 어떨까요? 되게 많죠. 냉동실 안은 더 심각한데요. 언제 넣었는지 알 수 없는 음식들로 가득합니다. 공간을 이렇게 지정을 해서 사용하신 게 아니라 빈 공간이 있으면 그냥 꽂아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아마 쉽게 못 찾으실걸요? 맞죠? 네. 한번 여기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뭘까요? 송이버섯이요. 그 귀한 송이버섯을 이렇게 드시고 냄새가 좀 많이 나는데요. 그렇죠? 밀봉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냉동실 안에 그대로 방치해두었던 식재료들. 유통기한 지난 여기 보이세요? 3월 14일까지 메모되어 있는 돈가스. 얼리면 괜찮지 않나요? 아니요. 지연되는 건 세균이 이렇게 퍼지는 걸 지연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냉동 유통기한과 냉장 유통기한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가 굳이 신선하게 먹으려고 하는데 넣어 놓으실 필요는 없죠. 지금 많이 섞여서 덩어리 있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데 세균이 얼마나 있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공간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본격적인 냉장고 청소에 앞서 냉장고 안을 가득 채운 식재료를 밖으로 꺼내는데요. 꺼내도 끝이 안 보입니다. 이때 냉장실에 있던 음식과 냉동실에 있던 재료는 따로 분리해서 두세요. 그래야 청소 후 수납이 간편해집니다. 이거는 녹으면 안 되니까요.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보관하도록 할게요. 금방 녹는 빙과류와 냉동식품은 바로 아이스박스로 직행! 냉장고에서 꺼낸 음식과 식재료를 종류별로 분리해 보았는데요. 의뢰인의 냉장고 안에 어떤 음식이 들어있었는지 한눈에 알 수 있겠죠. 채소는 채소대로, 유제품은 유제품대로 함께 모아두고요. 그 다음 할 일은 뭘까요? 주부님, 냉동실에 있는 거랑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놓고 보니까 생각보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렇게 많은 게 저희 냉장고에 있었다니 깜짝 놀라겠네요. 굉장히 많은 양의 뜻대로 구입하셨는데 이거는 언제 구입하셨어요? 1년 됐나? 1년? 네,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 베스트바이 돼가지고 2014년도 1월 12일까지 되어 있네요. 그럼 이런 거는 유통기한 지났으니까 버리셔야 돼요. 네, 비우셔야 돼요. 제가 이런 통에다가 지금 넣어 드릴게요. 자, 비닐봉투에 있는 거는 빼고 이것만. 자, 그다음 요거는 이게 날짜 보이세요? 네, 2012년이네요. 그러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요. 네. 한번 냄새 맡아보실래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이것도 버리도록 해요. 똑같은 식재료가 2봉지씩 있고요. 유통기한을 넘긴 음식이 속속 등장하는데요. 냉장고 청소와 수납만 미리 했어도 버리지 않았겠죠. 갈치 같은 경우에 여기 유통기한이 날짜상으로 드실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내용물을 보니까 색깔이 노랗게 변했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포장 상태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거나 그런 거니까요. 우리가 포장 일자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보관하는 방법에 따라서 무조건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런 유효기간이 있어도 여기 있는 내용물에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그걸 확인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버리도록 할게요. 유통기한이 없는 것들은요. 주부님 생각에 한 몇 개월 정도 보관해 놓으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뭐 한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근데 실은 6개월도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관을 잘 안 해놓게 되면, 못하게 되면 다른 데서 오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오염물이 묻을 수도 있고 그래서 드시기 전에는 꼭 확인을 한번 하시고 냄새를 맡거나 조리된 음식은요 1달 넘기시면 안 돼요. 냉동실에서. 이것도 1달이 넘었나요? 네, 그럼 이것도 제가 과감히 버릴게요. 자칫 주부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보관하는 장소가 아니라 창고라는 개념으로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들어가면 나올 게 있어야 되는데 계속 들어가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긴 해요. 이제 냉장실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아까 우리 물건이 채워져 있을 때는 이 안이 이렇게 지저분할 거라고 생각 못 하셨죠? 식재료와 음식을 꺼낸 후에야 냉장고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음식물 찌꺼기가 덕지덕지 엉켜있는 선반. 이렇게 지저분한 냉장고 안에 가족들이 먹는 음식을 보관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은 얼마나 있을까요? 잠깐 시작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봐주세요. 냉장고 534요. 냉장실 측정 결과 위험 수준. 꺼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동실 신선칸 측정 결과. 어머, 오염이 너무 심해 측정 불가. 나왔는데. 너무 창피하네요. 그 이상 못 올라간 것 같은데. 네, 오염도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거든요. 냉동실이라고 해서 냉장실보다 안전하지 않다. 네, 그걸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김치 냉장고 같은 경우에 보시면요. 자, 우선 열면서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나고 있죠. 그다음에 이런 데 보면 세균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김치 냉장고 손잡이도 관리가 소홀한데요. 김치냉장고 저 고무 파킹에도 김치 국물 다 묻고 네. 나중에 냄새 배고 이러는데 그 곰팡이 많이 피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가 손으로 잡고 나서 그릇도 손으로 빼잖아요. 그러고 나서 김치 같은 경우 위생장을 바로 끼면 상관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엄마들이 시간이 바쁘니까 없으니까 그냥 손으로 잡아 빼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균을 먹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쉽게 지저분해지는 김치 냉장고 손잡이의 세균 측정 결과는? 역시 오염 상태네요. 안에 있는 내용물이 없으니까요. 전원 코드를 뽑고 그 다음에 제가 청소를 하도록 할게요. 쉽게 잡아당기면 빠지거든요. 이렇게 빼보실 생각 해보셨어요? 아니요, 전혀. 다음번 이사 갈 때. 다음번 이사할 때. 맞아요. 우선 전원 코드를 뽑아주고요. 자, 여기 보이세요? 지금 먼지 밀리는 거 보이죠? 네, 이게 지금 냉장고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요. 이거를 뺀 김에 뒷면도 청소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기로 하시기 좀 번잡스러우시면 그냥 물티슈를 한 번만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쉽게 제거되니까요. 냉장고 환기구에도 먼지가 많은데요. 제거해 주시고요. 저 먼지 봐요. 저희 집도 저럴 거예요. 저거 이사 갈 때 한 번만 딱 청소하는 데인데. 저 냉장고를 어떻게 뺐냐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냉장고 위에 뭔가를 자꾸 올려놓으세요. 저기 왜 올려놓으셨어요? 본래 올리면 안 되는 거 알고 있긴 한데. 네. 수납이 모자라니까. 그냥 딱 보니까 저기가 네. 텅 비었던 거죠? 네. 조리용품하고요. 냉장고 위에 올려뒀던 물건은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요. 평소에도 냉장고 위에 물건을 올려두면 먼지가 쉽게 쌓이고 또 먼지 청소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까맣게 쌓여있는 먼지들 보이시나요? 물휴지로 한 번만 문질러도 까맣게 묻어나오는 먼지. 냉장고 위생에도 좋지 않다고 하네요. 예,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여기 위에 있는 먼지들이 다 안쪽으로 유입되잖아요. 물건을 두지 말라는 이유는 청소하기 쉬워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닦아내 보도록 할게요. 냉장고 청소에 쓸 재료는 식초와 베이킹소다를 사용한 천연 세제. 물 1컵 분량에 베이킹소다 그리고 식초를 1컵씩 같은 분량으로 넣어 섞어주시고요. 얘를 저어서요. 이게 베이킹소다를 넣는 이유는 연마작용이 있어서요. 미세한 공간까지 잘 닦이거든요. 부드러운 수세미에 직접 만든 세제를 묻혀 먼지가 쌓여있는 냉장고 윗부분을 문지르는데요. 이렇게 대야에 세제 재료를 섞어두고 청소를 하면 재료를 직접 뿌려서 닦을 때보다 적은 양의 세제로도 청소가 가능합니다. 천연 세제로 닦기만 했는데도 깨끗해졌죠? 이제 선반 빼고요. 이런 것들 빼가지고 어떻게 하면 천연 세제로 닦아낼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냉장고 내부 청소를 시작해볼까요? 우선 선반과 신선칸을 분리해 꺼냅니다. 흙이 묻은 상태로 채소를 보관했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여기 찌든 때 많이 있잖아요. 네. 요거를 살살살살 문지르면
순식간에 쓱 없어지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마사지로 구석구석 문지르면 냄새도 없어지고요. 아까 제가 연마작용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베킹소다가. 그래서 구석구석 깨끗하게 닦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세제보다 네. 베킹소다가 더 깨끗하게 쉽게 되는 부분인가요? 네, 주방 세제는 아무래도 시꺼기 네. 부분이 남아있으면 우리가 쉽게 섭취할 수 있거든요. 천연 세제로 닦아낸 선반을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주면 닦고 나니까 속이 다 시원하지 않으세요? 네, 너무 깨끗하네요. 제 마음도 막 네. 속이 시원해지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마른 행주를 이용해서 물기를 없애주는 거예요. 세균 방지를 위해 구석구석 남아있는 물기를 닦아주세요. 여기서 잠깐! 고수의 비법! 설마 이게 다인가요? 이 정도면 해도 되게 만족하지 않으세요? 네, 너무 깨끗하고 새로 산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기를 이제 더 소독할 수 있는 방법이요. 냉장고의 세균까지 없애는 고수의 비법! 바로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에탄올을 활용하는 건데요. 간단하게 분무기를 이용해 뿌린 후 마른 행주로 닦기만 해도 살균이 된다는 사실. 에탄올 대신 쓸 수 있는 게 있나요? 이게 없는 경우에는 먹다 남은 소주 있잖아요. 네. 그거 이용해서 하셔도 돼요. 네. 냉장고의 선반과 신선칸도 직접 만든 천연 세제와 에탄올로 청소는 물론 살균까지 한 번에 끝! 이제 이거는 물수건인데요. 먼저 이렇게 너무 오염도가 높은 곳 있죠. 네. 그런 데를 한번 닦아보는 거예요. 청소에도 순서가 있는데요. 위쪽 부분을 닦다가 뭐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네. 사람이 순서를 정해놓지 않으면 바로 바닥을 닦게 돼요. 바닥을 닦다 보니까 오른쪽 면에 뭐가 많네? 그럼 또 오른쪽 면을 막 닦아대요. 네. 그러다가 다 닦았나 싶었어요. 그래서 나는 까먹고 다시 바닥을 봤더니 옆면을 닦아대고 다시 떨어지는 거죠. 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네. 위에서 아래로, 그다음에 안쪽에서 바깥으로 청소해 주시는 네. 거거든요. 닦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닦고 자, 눈에 보이는 큰 것들만 닦도록 해요. 여기 보면은 우리 선반기는 골 있는 데 있잖아요. 네. 이런 구석은 좀 더 신경 써서 이양하실 때 깨끗하게 닦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체 청소도 천연 세제와 에탄올을 사용하는데요. 한번 뿌려주시면 되거든요. 닦으면서 날아가요. 생각보다 쉬운데요. 지금 안쪽에 있는 것들을 이제 거의 닦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어디를 빼먹은 것 같아요. 어딜 빼먹었을까요? 전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 고무 패킹 저희가 네. 놓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그냥 이렇게 닦으셔도 되는데 네. 이런 틈새 같은 데는 이 걸레로 행주로 닦을 수가 없잖아요. 네. 면봉을 한번 슝 내려주시면 손이 닿지 않는 고무 패킹, 면봉을 사용해서 청소하면 됩니다. 면봉을 이용해서 패킹 부분도 닦아주시는 거예요. 네. 이 패킹 부분은 그 내부랑 외부랑 직접 닿는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모기테 치제 에탄올로 만드는 거 알고 계세요? 아니요, 몰랐어요. 냉장고의 냄새를 없애줄 주인공은 바로 계피 향균제. 계피 3조각에 에탄올을 500ml 부은 후 2주간 숙성시키고 물과 1:1 비율로 섞어서 사용하는데요. 냉장고의 냄새도 없애고 벌레도 막아주니 일석이조. 벌레가 들어오지 않도록 냉장고 문 가장자리 주변에 뿌리고 행주로 구석구석 문질러줍니다. 네. 자, 그래서 향 나요? 네. 은은하게 계피향 나요. 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벌레는 싫어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 계피향이 개인적으로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로 마무리를 해도록 하는 거예요. 놓칠 수 있는 문모서리까지 깨끗하게 청소 완료! 마지막으로 청소할 부분은 손이 가장 많이 닿는 손잡이인데요. 손잡이 부분도 아까 세제 네. 우리가 만들었던 걸로 닦고요. 그다음에 마무리는 네. 글리세린을 하는 거예요. 손잡이 부분도 천연 세제를 이용해 찌든 때를 닦은 후 코팅 효과가 있는 글리세린을 마른 행주에 묻혀 닦습니다. 때가 여기 끈적끈적하게 많이 묻거든요. 네. 오염도가 높았던 김치 냉장고의 손잡이도 글리세린으로 마무리하고요. 만져보시면 묻지 않게 해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손잡이 청소도 끝! 이 안에 성에 낀 거 있죠. 네. 많은 주부들의 고민거리인데요. 생활평가단은 어떠셨어요?
성애가 문제. 저 옛날에 성애 저거 뛴다고 칼로 이렇게 하다가 거기 바킹 다 벗겨졌거든요. 그래서 AS밖에. 이거는 보통 때 성에 끼면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코드를 빼고 녹였다가 한번 싹 닦아냈었거든요. 예전에도 한번 많이 생겼었어요. 예. 네. 그러면은 기다리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나요? 코드 빼고 네. 기다렸다가 네. 빼면?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따뜻한 물로 부어주면 바로 똑 떨어져요. 네. 김치 냉장고도 청소 전에 안에 있는 음식은 꺼내주는데요. 바닥에 녹았던 물이 흥건하네요. 이제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을 준비하고요. 성에 위에 물을 부으면 얼음이 금방 녹습니다. 바로 떨어지는 거죠. 바로 떨어지시면 성에가 제거되면 김치 냉장고도 천연세제를 이용해 닦아줍니다. 냉장고 안에 고인물을 먼저 퍼내고요. 남아있는 물기는 마른 행주로 말끔히 닦습니다. 찌든 때 제거 후에는 에탄올을 뿌려 살균하기. 주시고요. 에탄올을 뿌리면 냉장고 안 냄새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데요. 냄새가 네, 안 나죠? 네, 아까 김치 냄새가 다 네, 사라졌네요. 네. 묵은 김치 냄새가 가득했던 김치 냉장고도 온갖 식재료가 쌓여 원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던 냉장고도 향긋한 향까지 나는 때 제로 세균 제로 냉장고로 재탄생. 반짝반짝 빛나는 냉장고의 선반, 처음과는 정말 다른 모습이죠. 아까 저희가 측정했던 이 내부 한번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충격적이었던 세균 측정 결과는 바뀔 수 있을까요? 78이고 안전이네요. 진짜요? 네. 와, 오늘 수고한 보람이 네. 있는데요. 너무 힘드셨는데. 자, 그러면 여기는 만족. 네. 정말 잘했고요. 자, 이제 냉장고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냉장실 세균 측정. 까지. 더 안전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네. 아마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몇이에요? 22예요. 오! 네. 냉장실도 안전하게 통과. 자자자자, 이제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김치 냉장고 손잡이 부분의 세균 측정 결과는 0이에요. 오. 네. 진짜요? 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 오, 진짜 신기한데요, 이거? 청소에 살균까지 끝. 저희 냉장고 물건을 제가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의뢰인분한테 이제 쉽게 가르쳐 드릴 수 있는 팁들이 있는 것들을 제가 꺼냈거든요. 몇 가지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묵 같은 경우 이렇게 큰 포장지가 있으면 네. 드시고 나서 다시 이렇게 딱 묶어서 놓으시거나 아니면 테이핑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게 되면은 계속 열었다 닫았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산패가 되기 때문에 네. 한 번 드실 수 있게 가져온 날 네.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먹을 만큼씩 나눈 음식은 비닐팩에 넣고 그 위에 유통기한과 어떤 음식인지를 적어서 보관하면 편리하다는데요. 보관 시 주의점이 있다고요? 우리 아까 야채 칸이나 이런 데 이제 네. 특징 중에 하나가 흙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흙이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오염이 되어 있는 흙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원칙적으로는 세척해서 물기를 없앤 다음에 냉장고에다 보관하시는 게 좋거든요. 감자도 그렇고요. 파도 그렇고 모든 채소나 과일들이 다 그래요. 채소에 묻은 흙은 냉장고 오염의 원인. 흙이 묻은 채소는 잘 닦은 후 다른 재료와 마찬가지로 한 번에 먹을 만큼 조금씩 나누어 비닐팩에 담아 보관합니다. 냉장고 안에서 좀 더 정리하기 쉽게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자, 파를 흙 있는 부분은 없게 네. 하고 예, 그래서 잘라서 보관을 하는데 이거를 세워서 보관해야 된다는데 그냥 이렇게 세워두려면 안 쓰잖아요. 네. 그래서 간단히 집에 있는 페트병 이용해서 자른 다음에 테이핑 처리해줬어요. 왜냐면 손이 다치기 때문에 테이핑 처리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비닐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세로 수납하실 수 있거든요. 문칸에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페트병 하나로 냉장고 정리를 돕는 편리한 수납 도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페트병 중간 부분을 잘라 손이 다치지 않게 테이프로 두르면 끝! 참 쉽죠?
이때 뚜껑 부분을 잘라두면 밀봉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비닐봉투 되어 있으면 이거 보통 이렇게 묶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성질 급한 손을 이렇게 찢어버리거든요. 그러면 또 공기 중에 노출되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뚜껑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고 다시 넣어서 그러면 비닐봉투 사용량도 줄일 수 있고요. 이 안에 보관되어 있는 것들도 더 신선하게. 네, 신선하게 드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반찬은 하루에 먹을 만큼씩만 나누어 작은 그릇에 보관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밀폐가 잘 되기 때문에 보관 기간도 늘어납니다. 그날 먹을 반찬을 한 바구니에 넣어두면 반찬 꺼내느라 냉장고 뒤질 필요도 없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궁금해요. 예, 바구니 말고 집에 네. 쇼핑백이 많잖아요. 네. 네, 쇼핑백 이용해서 공간을 구분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쇼핑백을 가지고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쇼핑백으로도 수납함을 만들 수 있는데요. 윗부분은 적당한 크기로 접어 모양을 내고 손잡이는 잘라냅니다. 그리고 모양을 낸 윗부분을 안쪽으로 넣어주면 일정한 모양의 식재료나 한약 등을 보관하기 안성맞춤인데요. 그래서 바구니 이렇게 만들어서 이용하실 수 있거든요. 냉장고뿐만 아니라 주방, 뭐 옷장, 그다음에 서랍장 이런 데 이용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하실 때는 안에 넣어놓게 되면은 이거 자체가 공간으로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냉동실에 얼음을 얼릴 때 밀폐 용기에 물을 담은 얼음틀을 넣은 후 그대로 얼리면 냉동실 냄새가 배지 않은 얼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보관법도 알아봤으니 냉장고 수납법도 알아볼까요? 위쪽으로 갈수록요 가벼운 걸 넣고 밑으로 갈수록 무거운 걸 넣을 거예요. 그다음에 신선도는 지금 이 안에 보시면 냉매에 나오는 부분이 이 아래쪽 부분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육류랑 생선을 넣어서 보관을 할 거고요. 위쪽에는 꺼내기 쉽고 손이 자주 가는 음식을 보관하고요. 아래쪽에는 무게가 무거운 식재료를, 그리고 냉매가 강한 신선칸에는 쉽게 상하는 육류와 채소류를 보관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비닐팩에 나눠 담은 음식은 세로로 수납하면 찾기도 편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음식 꺼내기부터 살균과 수납까지 냉장고 청소가 드디어 끝났는데요. 생활평가단 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